2022년 이후 러시아는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제재는 강화되며 경제는 침체되고 식품 인플레이션은 매년 10%를 넘어섰다. 버터 가격은 2배 이상, 빵은 3배 이상 올랐다. 겉보기에 건조한 이 수치는 수천만 가구의 일상 식탁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모스크바가 소련 시절의 상징인 전자 배급권을 부활시키고 심지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국방시장까지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러시아는 생존을 유지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발전 동력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는가? 러시아인의 일상은 경제 침체의 무게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식품 가격이 13.7% 상승하면서 가계 예산에서 식비가 40에서 50%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주거비와 필수 서비스 비용은 월 초부터 이미 소득의 3분의 2를 잠식했다. 2025년 2월에 로스타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명목 평균 임금은 97,645 루블에 달했으나 전기, 수도, 연료, 교통 요금이 급등하면서 실제 구매력은 빠르게 소멸하는 환영에 불과했다.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연금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2,000에서 6,000 루블의 지원권을 지급했으나 이는 단기적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 대형 마트와 식료품점은 시민들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뚜렷하게 체감하는 공간이 되었다. 계산서 위의 숫자는 어떤 정치적 약속보다 설득력이 크다. 진열대의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동일한 상품은 더욱 비싸졌다. 그 속에서 1kg당 1,100 루블 115%나 오른 버터 값은 버터 대신 총이라는 모델의 상징이 되었다. 국가 예산은 군사에 우선되고 민생 지출은 축소되는 것이다. 2024년에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보고서는 약 2천만 명의 러시아 국민이 식량 위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주거 및 공공서비스 비용은 지역에 따라 8.6%에서 21%를 넘어서까지 올랐다. 추운 기후 지역에서는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공표된 8.79%의 인플레이션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식품 가격은 10.79%나 상승해 기본적인 생존 수요조차 생존의 과제가 되었다. 빵, 우유, 버터, 계란과 같은 필수 품목은 연금 생활자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능력을 넘어섰다. 빵은 2022년 이후 3배 올랐고 2025년 중반의 감자는 3년 전보다 3배 비쌌으며 고기, 치즈, 요구르트는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계속 사라졌다. 계란과 채소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서 단순한 한 끼조차 사치가 되었고 저소득층에 버티려는 희망은 사라졌다. 도시와 농촌 간의 물가와 생활 조건 격차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시골에서는 물류의 어려움과 연료 부족 때문에 식품 가격이 30%까지 더 비쌌고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를 리터 단위로 할당해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극동 남부 노선 크림반도에서 상황은 심각했다. 반면 도시는 주로 서비스 인플레이션과 일상 생활비 상승의 압박을 받았다. 그 결과 두 개의 다른 물가 세계가 형성되었다. 도시는 모든 것이 비싸졌다고 불평하는 반면 농촌에서는 살 물건 자체가 남아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걱정이 되었다. 많이 주목받지 않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다. 상품은 작아지고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포장 조정이 아니라 소비자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고 체감하게 하여 신뢰를 잠식한다. 2010년대 이후 여러 제품군의 무게는 7에서 20g 줄었으며 2022년 이후 포장재 부족으로 제조업체는 더 얇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고 용량을 줄였다. 2025년 중반까지 이르면 소비자는 단순히 진열대 가격만이 아니라 브랜드마다 그램당 가격, 성분 중량을 비교해야 했다. 작은 차이조차 가게 예산을 직접적으로 흔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의 급식 축소나 병원의 수입 의약품 부족과 같은 다른 징후는 가장 취약한 집단, 어린이 환자 빈곤 가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일부 뒷골목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 쓰레기를 뒤져 아직 먹을 만한 음식을 찾았다. 많은 가정에선 지출에서 적자만 면해도 성취로 여겨졌는데 갑작스러운 한 장의 청구서가 한 달 계획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적 시각에서 볼 때 문제는 단순한 물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다. 영양의료 교육과 같은 최소한의 필요가 축소될 때 불만은 은밀히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향후 사회 안정에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늘날 러시아 사회 생활을 관찰하면 디스토피아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주유소 앞에 긴 줄텅, 빈 슈퍼마켓 진열대.
이는 단순한 일상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가는 불안 심리를 반영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때 사회의 안정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중산층의 몰락이다. 오늘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한다. 어떤 이는 국내 대도시로 옮겨 더 안정적인 일자리와 서비스를 찾고, 또 다른 이는 카자흐스탄이나 아르메니아와 같은 해외에서 기회를 모색한다. 이는 고향에서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동시에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부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용상환과 할부금은 점차 가계 예산의 새로운 고정 지출이 되었다. 예금 여행 자녀의 과외에 돈을 쓰던 많은 가정은 이제 매주를 버티며 슈퍼마켓 할인 행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연금 생활자와 빈곤 가구는 더 혹독한 현실에 직면했다. 일상 식사는 값싼 파스타나 묽은 차로만 버티게 되었다. 우리는 일하지만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유행어가 은밀한 불만의 상징이 되었다. 이 피폐화는 단지 수입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치솟는 생활비에서도 기인했다. 심지어 계란과 채소 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저소득층이 월초에 누리던 작은 위안조차 며칠 만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암묵적 보이콧이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거나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침묵을 택한다. 백지 투표 정치 불참 혹은 공적 생활에서의 철수. 이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무게 있는 반응으로 국가와 사회 사이에 점점 더 뚜렷한 거리감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 간극은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축적될 수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그 침묵은 단순한 수동적 표현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이 통치 방식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추진력으로 축적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기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두드러진 신호 중 하나는 러시아가 옛 소련식 관리 조치로 되돌아간 것이다. 가격 통제, 상한제 배급권 발행. 이는 단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품귀와 품질, 저하의 위험을 수반한다. 우유, 계란, 설탕, 감자와 같은 필수 품목에 대해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나 직접적인 상한을 두는 정책은 초기에는 진열대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이는 대개 슈링크플레이션, 음성적 가격 상승 공급망이 제약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게다가 전자배급권의 재도입도 또한 주목할 만한 조치다. 2025년부터 저소득층 연금 생활자 다자녀 가정에게 전자카드가 지급되어 국가가 승인한 상점에서 술과 담배를 제외한 기본 품목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장기화된 인플레이션과 제재제 압력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번영의 이미지를 유지하기보다 최소한의 생존 수요를 보장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신호다. 동시에 국내 정보 공간은 점점 더 분절화되고 있다. 주류 언론은 안정과 견고함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 성향의 소셜미디어는 어려움과 불만을 반영한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은 사회 내 신뢰 격차를 확대시킨다. 병행하여 외국 대리인과 같은 모호한 법적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사회 내 위험인식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는 반대 목소리뿐만 아니라 엘리트층조차 법적 환경이 안전하지 않음을 점차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통제를 우선하는 전략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장기 발전의 중요한 창의와 대화의 공간을 축소시킨다. 국제적 시각에서 서방은 이를 소련, 요새 2.0으로 본다.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가 고립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개에 있다. 눈앞의 안정을 우선할수록 경제와 사회는 빈곤 창의성 상실, 장기적 회복력 약화에 빠질 위험이 크다. 즉, 강력한 통제는 단기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문을 제기한다. 창의적 자유가 결여된 사회가 세계적 변동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을 관찰할 때 두드러진 점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나 부족에 관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사회가 반응하는 방식에 있다. 러시아는 과거 고립된 많은 경제가 겪었던 익숙한 소용돌이에 들어서는 듯하다 통제로 생존하지만 점차 발전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비교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보인다. 정치 권력은 단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사회적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침식된다. 러시아인은 푸틴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주로 조용한 방식으로. 그들은 거리에서 요란하게 반대하지 않고 국내외 이주를 통해 백지 투표와 같은 암묵적 보이콧 정치 참여 축소 혹은 단순히 미래 기대를 생존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끈질긴 반응으로 국가와 시민 사이에 점점 더 뚜렷한 거리감을 반영한다. 요약하면 증거는 일부 시민이 체제에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지만
이는 조용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지출을 줄이고 공적 공간에서 물러나며 국내외로 이동하고 맞서기보다는 암묵적 보이콧을 선택한다. 이러한 반응은 주로 사회 경제적 압박에서 비롯된다. 공공 서비스 비용 상승, 연료 공급 차질, 슈링크플레이션, 모호한 법적 위험, 그리고 유연한 동원 압박. 국제적 차원에서 메시지도 분명하다. 정치적 통제를 우선시하면서 다변화 식량 안보 사회적 대화를 소홀히 하는 경제는 위기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만 해당하는 교훈이 아니라 자원이나 행정적 조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신뢰를 쌓지 못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즉, 러시아의 가장 큰 도전은 전쟁이나 국제 제재가 아니라 내부의 침묵에 있다 공개적으로 반항하지 않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사회적 신뢰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은밀한 거리감이 장기적 전략 위험이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 신뢰 없이 단순한 통제만으로 한 국가가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견해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 이 분석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켜두어 더 많은 정치, 시사, 글로벌 분석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란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